안녕하세요. 경제 전문 채널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월 17일 금요일 전달드릴 뉴스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미국 증시는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CDC는 입원한 독감 환자들에 대해 H5N1 조류 독감 검사를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라는 권고를 강화했습니다. 블룸버그가 2025년에 주목할 만한 방위 기술 스타트업 10곳을 발표했습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GPU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며 주가 전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경쟁 서비스에 비해 유료 가입자 유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2월 말 기준 알파벳, 필립 모리스, 마스터카드가 S&P 500 지수에서 공매도 비율이 가장 낮은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용 오피스 앱 패키지의 가격을 인상하며 AI 도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카날리스의 보고서로 인해 애플의 주가가 4% 하락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목요일 미국 증시는 전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나스닥은 0.9%, 다우지수 0.2% 등 주요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 약세가 시장 전반에 부담을 줬습니다. 은행 섹터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4분기 이익 급증으로 2% 상승했으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익 전망에도 불구하고 2% 하락했습니다. 한편 소매 판매 데이터는 12월 0.4% 증가하며 소비자 지출이 여전히 강력함을 보여줬습니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상반기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채권 금리가 하락했지만 이는 주식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경제지표와 기업 실적 외에도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 지명자는 2017년 세제 혜택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 경제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CDC는 입원한 독감 환자들에 대해 H5N1 조류 독감 검사를 24시간 이내에 실시하라는 권고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최근 루이지애나에서 첫 번째 인간 조류 독감 사망 사례가 확인된 이후 나온 조치로 환자의 감염원이 동물이나 조류가 아닌 경우도 확인되면서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CDC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낮다고 보고 있지만 빠른 진단이 공중보건 정책 수립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보건복지부 HHS는 mRNA 플랫폼 역량 강화를 위해 2억 1,1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조류 독감과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더나는 2024년 7월 mRNA 기반 H5N1 백신 개발을 위해 1억 7,600만 달러의 지원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팬데믹 전 단계 백신의 승인을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블룸버그가 2025년에 주목할 만한 방위 기술 스타트업 10곳을 발표했습니다. 안드릴은 자율 잠수함, AI 기반 드론 방어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및 동맹국과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오하이오에 87개 축구장 크기의 드론 공장 건설 예정입니다. 쉴드 AI는 자율 드론 V배트와 하이브 마인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GPS 없이 실시간으로 전장을 분석할 수 있으며 군집 자율 시스템으로 적 공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플라이드 인투이션은 자율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공중, 해상, 지상 환경 시뮬레이션으로 무인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우주 분야로도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에피루스는 고출력 마이크로웨이브 시스템으로 드론을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미 해병대와 1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동에서 전술 배치 예정입니다. 허미어스는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비행 가능한 항공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항공기와 방위 목적의 항공기를 모두 지원하고 있으며 6천만 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빌드 매뉴팩처링은 미국 제조업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의료 장비에서 미사일 부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국방부와 20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스케일 AI는 AI 훈련용 데이터 정리 및 태그 작업을 제공합니다. 메타의 라마 언어 모델을 군사 버전으로 개발하였으며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디오는 자율 충전 기능을 갖춘 드론을 개발합니다. 경찰 및 전장 환경에서 사용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는 나사 물품을 운송할 달 착륙선을 포함한 우주선을 제작합니다. 민간 및 정부의 기술을 제공하며 2025년에 달 착륙을 처음으로 시도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니스는 저렴한 고궤도 위성을 제작합니다. 미 공군과 GPS 신호 방해 방지 위성 설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30년까지 100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AMD의 데이터 센터 GPU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되며 주가 전망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올프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크리스 카소는 AMD의 데이터 센터 GPU 매출이 2025년에 7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며 기존 100억 달러 이상의 전망치와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소는 AMD의 투자 등급을 아웃퍼폼에서 피어퍼폼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AMD는 2월 초 실적 발표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연간 전망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장의 실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소는 AMD의 새로운 MI150칩이 2025년 하반기에 출시되며 개선된 전망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올해의 실적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HSBC와 골드만삭스도 AMD의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팩셋이 추적한 56명의 애널리스트 중 43명이 여전히 AMD에 대해 긍정적인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가 경쟁 서비스인 챗GPT와 클로드에 비해 유료 가입자 유지율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니스트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제미나이 어드밴스드 가입자의 약 60%가 6개월 뒤에도 구독을 유지했지만 챗GPT 플러스와 클라우드 프로는 각각 70%와 60% 이상의 유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제미나이 어드밴스드는 구글 원 AI 프리미엄 플랜의 일부로 월 19달러 99센트의 2TB 저장 공간 등 구글 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반면 챗GPT 플러스와 클라우드 프로는 모두 월 20달러의 구독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오픈AI 챗GPT는 주간 사용자 약 3억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는 약 4억 6,500만 건으로 추산됩니다. 반면 제미니는 약 1억 60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말 기준 알파벳, 필립 모리스, 마스터카드가 S&P 500 지수에서 공매도 비율이 가장 낮은 종목으로 나타났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C의 공매도 주식 수는 4,194만 주로 유통 주식 대비 0.41%를 차지했습니다. 알파벳 클래스 A의 유통 주식 대비 공매도 비율은 0.58%였습니다.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의 공매도 주식 수는 921만 주로 유통 주식 대비 0.59%를 기록했습니다. 마스터카드의 공매도 주식 수는 556만 주로 유통 주식 대비 0.61%를 차지하며 전월 대비 약 12% 감소했습니다. 다음 데이터는 20개 종목의 공매도 비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소비자용 오피스 앱 패키지의 가격을 인상하며 AI 도구를 통해 사용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가족 요금제는 연간 130달러로 30% 인상되었으며 개인 요금제는 43% 상승한 연간 100달러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가격 인상은 새로운 AI 서비스를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한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가입자에게는 즉시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는 갱신 시 영향을 받습니다. 회사는 오피스 365로 출시된 소프트웨어 번들의 가격을 12년 만에 처음으로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협력하여 문서 분석 및 텍스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AI 도구를 제품군에 통합하고 있으며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8,400만 명의 소비자, 구독자 대부분에게 AI 도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애플의 주가는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잃었다는 카날리스의 보고서로 인해 4%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중국에서 아이폰 4,290만 대를 출하하며 전년 대비 17% 감소한 반면 비보와 화웨이는 각각 4,930만 대와 4,600만 대를 출하하며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2억 8,500만 대를 출하하며 4%의 연간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2024년 4분기에도 아이폰 16 시리즈로 1위를 유지했지만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한 1,310만 대로 시장 점유율은 24%에서 17%로 하락했습니다.
반대로 비보와 화웨이는 각각 14%와 24%의 출하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출하량이 2억 9천만 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AI 기반 OS 업그레이드 등이 성장을 촉진할 전망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은호레터는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판단은 구독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